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구독자분의 질문에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은 사실 지난 시간에 영상의 질문 답변드리다가 너무 길어져서 영상을 끊었었죠. 그 질문을 계속 이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은 답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돈을 많이 받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받는 엔지니어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분을 많이 받는데, 실리콘밸리에서만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인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연봉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 영상에 한번 댓글로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길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답변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왜 얼굴을 가리고 제 회사나 학교 이름을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개인 방송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한인 사회는요, 물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동부의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치면요, 한 다리만 건너면 미국 전국의 어떤 사람하고도 연결이 될 정도로 한인 사회가 좁아요. 그래서 한 다리만 건너면 거의 서부 끝쪽에 살고 있는 사람과 연락이 닿아요. 그만큼 한인 사회가 되게 좁아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 박사 어디 나왔는지, 한국에서 학부는 어디 나왔는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 요 세 가지 정보만 알면은 그 사람 이름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이 개인 방송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얼굴 없는 개인 방송 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베네핏이 있죠. 제가 자유롭게 발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경험들을 고스란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얼굴을 공개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리 회사에서, 혹은 내가 지난 회사에서, 혹은 박사과정 때 나랑 친했던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영상에서 말한 그 A라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걔지? 맞아, 걔 그런 애야, 이러면서 금방 소문이 또 돌고, 또 제가 그 사연에서 언급한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올 수 있어요. 야, 영상에서 너 내 얘기했잖아. 너 내가 그렇게 한심하다고 생각했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을 피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나눠드리면서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얼굴 없는 유튜버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는 좀 묻지 말아주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디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세요? 박사 나온 학교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더 신뢰할 수가 있겠죠. 저의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얼굴도 밝혀지면. 하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본인의 얼굴과 신상을 다 까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이렇게 얼굴 가리고 개인 방송해도 심각한 얘기들을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참고로 저는요, 미국에서 되게 다양한 주에 살아봤어요. 제가 원래 한 곳에 좀 오래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기회를 잡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살던 곳을 많이 옮겨서 살았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뉴욕주에서도 살았었고요. 맨하탄 근교 거기도 살았었고요. 실리콘밸리는 캘리포니아 주의 산호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중부에
일리노이주, 위스콘신주, 그리고 미주리주, 그리고 미국 남부에서는 플로리다주. 이렇게 앞에서 말한 이런 지역들은 제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살았던 곳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산 건 아니지만 어떤 비즈니스나 뭐 그런 각종 목적으로 약 한 달간 미국 오레곤주랑 그리고 텍사스주에서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있었으면은 체류를 했으면 상당히 그 지역에서도 알겠죠. 뭐 이렇게 제가 있어봤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좀 미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실리콘밸리도 그냥 one of companies in America일 뿐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역의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은 다 비슷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회사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 회사 본사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연구소는 경기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여러 지사 중에 한 군데는 뭐 부산에도 있고 뭐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그 같은 회사인데 서울에 있는 뭐 회사랑 그 경기도에 있던 그런 엔지니어링 하는 부서랑 부산에 있던 그 엔지니어링 하는 부서랑 기술적으로 차이가 났을까요? 거의 안 났죠. 왜냐면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각각 다른 곳에 있을 뿐이에요. 그 서울에 있던 그 회사의 그 건물은 아무래도 서울이 그런 한국의 어떤 비즈니스 중심가와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 그런 건물이 있었을 뿐이고, 그리고 경기도에 또 그런 엔지니어링 하는 건물이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는 제 생각엔 그래요. 젊은이들이 수도권 살고 싶어 하니까 인재 유치를 위해서 거기다 그냥 건물을 지어놨을 뿐이고, 그렇다고 그걸 강남에 그렇게 큰 건물을 짓자면 돈이 많이 드니까 경기도에 지었을 뿐이고, 그리고 또 부산에 있던 그 건물은 또 이유가 있어요. 부산이 아무래도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오는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위치만 달랐을 뿐이지 그 회사의 기술은 다 같이 그 회사의 기술이었고 한국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 일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술이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실리콘밸리도 뭔가 막 이렇게 실리콘밸리 기술이 막 엄청나게 특별하고 다른 미국 지역에 있는 거랑 다른 회사들과 비해서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미국 회사일 뿐이에요. 미국 회사일 뿐이고, 그렇지만 실리콘밸리에 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이시기 때문에 한국인들 관점에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만약에 잡을 잡으면 왜 실리콘밸리를 찍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의 엔지니어링 수준과 실리콘밸리가 아닌 지역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기술적인 수준은 비슷해요. 거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왜 실리콘밸리를 찍어야 되냐면, 실리콘밸리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곳이에요. 미국에서 엔지니어링의 정점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착각처럼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나중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어디서 좀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실리콘밸리를 한번 찍는 게 좋아요. 약간 학벌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 미국 유학 고수라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이 이 채널을 만든 이후로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 제가 지금 한국말로 이 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은 당연히 대부분 한국 분이시겠죠.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 분들.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 유학 갈 때 랭킹을 따져야 할까요? 이거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당연히 랭킹 좋은 학교가 좋겠죠. 하지만 유학을 막상 본인이 가려고 하는데 본인 실력으로 정말 상위 랭킹의 학교를 잘 못 갈 것 같고 자신 없어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 영상을 정주행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항상 말하는지. 그런데 제가 이 영상에 정말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정말 지겹도록 얘기하는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답변을 반복해서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유학을 왔잖아요. 그리고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실 계획이면은 무조건 랭킹을 따지세요. 랭킹 제일 높은 데로. 그리고 미국에 계속 사실 거면요, 랭킹은 중요하지 않아요. 랭킹보다 본인이 최종적으로 되고 싶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 있잖아요. 그 분야로 가장 비슷한 전공을 찾으시면 돼요. 랭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요, 어떤 잡을 구할 때 인터뷰를 하는 심사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포지션에 정확한 핏을 가진 인재인가예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 주구장창 말씀드리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반도체 표면에 금을 도금하는 그런 어떤 표면 처리를 연구하는 연구원 포지션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심사관은 오로지 이 지원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그거예요. 골드 플레이팅을 해본 적이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만 하루 종일 해요. 아침 9시부터 데려와서 저녁 5시까지 그 회사에 잡아놓고, 뭐 요즘은 그 전염병 때문에 이거를 화상으로 하겠죠. 하지만 이 전염병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온사이트 인터뷰 하면 아침 9시에 오라 그래서 저녁 5시에 집에 보내주고 1시간마다 한 명씩 면접관이 들어와서 오로지 그 포지션에 대한 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골드 플레이팅 이런 거를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만약에 면접을 한다면 계속 물어봐요. 너 그 골드 플레이팅의 그 공정 순서를 얘기해봐라. 에서부터 온도를 높이면 플레이팅이 잘 될까? 온도를 낮추면 플레이팅이 잘 될까? 플레이팅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를 균일하게 만들까? 뭐 이런 질문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벌이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혀요. 학벌은 전혀 안 먹힙니다. 왜냐면 탑스쿨에서 이거를 배운 사람과 아주 삼류대에서 이거를 배운 사람이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결국에는 이 질문에 얼마만큼 잘 대답하느냐 가지고 뽑히는 거고, 그리고 탑스쿨을 나왔는데 요런 과목을 들은 적이 없어서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탑스쿨을 나왔는데 뭐 경력직이라면 그쪽으로 경력이 별로 없으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삼류대 출신이라도 본인이 만약에 졸업한 후에 반도체 회사에서 뭐 그런 도금 관련된 어떤 프로세스를 플래닝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학벌 안 좋아도 돼요. 주구장창 그냥 그런 케미칼 프로세스에 대한 수업만 듣고 뭐 도금 관련된 그런 공부를 막 계속 하시면 면접 그냥 붙는 거예요. 그리고 경력직이라고 하신다면 뭐 좋은 회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삼류 회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도금 관련된 경력을 이렇게 쌓아 나가면 나중에는 정말 미국에서 1등하는 회사를 갈 수 있게 돼요. 그게 미국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한국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은 제가 사실 이런 얘기 하면은 얘기하면서도 사실 부담이 돼요. 이런 얘기 하면. 왜냐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악플 달고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할 얘기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게 엔지니어링 회사를 할지라도 혹은 엔지니어링 쪽으로 뭐 한국에서 알아주는 연구기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미국에서 공부한 거를 대부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뭐 미분 적분 실력이 떨어져서 뭐 물리 공식을 이해하는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의 트렌드가 훨씬 앞서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영상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반박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지 않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도 미국에서 박사딴, 명문대에서 박사딴 교수님들이 많으시고 한국에 귀국해 있는 미국 박사들이 많은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으면 미국의 최신 트렌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교수님들은요, 미국에서 박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예전에 미국에서 박사할 때 그런 배웠던 트렌드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현지 같은 학교로 박사를 하더라도 미국 현지에 있는 박사 출신에 비해서 최신 트렌드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왜냐면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이죠. 이제 국내에서 학위하시고 인더스트리로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국 인더스트리로. 그분들은 또 그 교수님 밑에서 배운 후에 몇 년 후에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학위를 마친 사람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간 마치고 한국 귀국한 사람하고 기술의 트렌드가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제가 몸으로 정말 느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갓 들어온 그런 박사 출신이 아니라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연구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연구한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차피 본인 연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랭킹을 보는 거예요. 랭킹을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랭킹 5등 하는 데서 공부를 했다. 어떤 사람이 랭킹 30위 하는 데서 공부했다. 그 연구가 어떤 사람 연구가 더 수준 높은지 그거를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안에는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의 어떤 연구 내용을. 그래서 결국엔 한국의 어떤 회사라든가 연구 조직들은 결국엔 랭킹을 보고 그냥 따져버려요. 그게 사실 어떤 연구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바로바로 그냥 어떤 등수를 매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랭킹을 그냥 억셉트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돌아가실 분들은 랭킹을 진짜 좋은 데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랭킹 5위에 본인이 이제 가고 싶은 전공이 있고 랭킹 한 30위 정도에도 본인이 가고 싶은 전공이 있어요. 근데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인 교수님이 이 랭킹 30위권 한 이 학교에 예를 들면 있어요. 그래서 이 30위권에 가면 그쪽으로 더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돌아가시려면 랭킹 5위 하는 데를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차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안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랭킹 좋은 데를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랭킹은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 얘기를 제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5위권에 5등 하는 데서 연구하는 그 내용과 30권이지만 여기서 세계적인 석학이 있는 이 교수와의 차이를 미국의 면접관들은 다 간파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미국의
어떤 본토에서 미국에서 연구한 사람들을 많이 접하고 많이 만나고 어떤 그런 교류를 활발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어떤 랭킹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그 연구 트렌드 혹은 그 연구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 그거랑 가장 가까운 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어떤 지원하는 롤에 본인이 가장 가까운 핏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미국에서 취업이 잘 되고 혹은 어떤 교수 임용이라든가 연구자가 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앞에 이 랭킹 얘기를 왜 했는지 또 예상이 가시죠? 자, 그럼 실리콘밸리 진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실리콘밸리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학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출신이다. 이런 게 한국 돌아가면 아마 죽을 때까지 본인에게 꼬리표로 따라다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돌아가실 분들은 실리콘밸리를 한번 찍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랑 실리콘밸리 아닌 데 있는 회사랑 기술적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미국 인더스트리예요.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어떤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경기도에 있는 그 회사에 엔지니어링 센터를 다니는 거랑 부산에 있는 그 회사에 엔지니어링 센터를 다니는 거랑 엔지니어링적으로 기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어차피 같은 회사예요. 그냥 지리적으로 다르고 그냥 그 지역 물가가 다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미국에서 계속 살 계획이라면 굳이 실리콘밸리에 안 가셔도 돼요. 어차피 미국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밸리 출신이라고 먹어주는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를 만약에 본인이 찍고 왔다면 실리콘밸리에서 열심히 일했다면 그 내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실리콘밸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를 하면서 엔지니어링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했다면 굳이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미국의 시골에 있는 회사를 하더라도 내공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 내공을 가지고 더 좋은 회사로 더 좋은 연봉을 받고 가는 거예요. 즉 다음 레벨로 갈 때 인터뷰를 통과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고요. 이전에 뭐 아무리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에 있었다, 실리콘밸리에 있었다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가 정말 미국에서 업계 쪽으로 랭킹 1위 하는 회사에 다녀요. 그 친구는 이제 제가 박사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인 유학생이에요. 같은 학교에 같은 과에 있었던 한인 유학생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교수님 밑에 계셨죠.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저보다 똑똑한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고 저보다 실력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박사 마치자마자 외국인 유학생의 신분이었는데 F1 유학생이었는데 미국에서 그쪽 업계 1위의 대기업에 바로 합격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영주권까지 서포트를 받고 지금 그 회사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본인 하는 그 업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그 지역도 좀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그 한 지역에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지역을 좀 지겨워하고 뭔가 새로운 직장과 뭔가 새로운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은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그 업계 쪽으로 랭킹 1위의 대기업 나왔다니까요. 근데 다른 회사를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 안 가죠. 한국 같은 경우는 업계 1위 하는 회사 있으면 업계 2위나 3위 쉽게 가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되게 좋아하면서 모셔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오로지 인터뷰를 통과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어쩌다 그렇게 됐냐면 지금 제 얼굴을 이 친구가 못 알아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목소리 알아보면 안 되는데 목소리 알아도 이해해줘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랭킹 1위의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영주권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더 뭔가 도전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업계 랭킹 1위에요. 제일 좋은 회사.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안일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던 이 친구는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늘 뭔가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졸업하고 이 친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이 친구 동네에.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전에 그 열심히 살던 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되게 느긋한 할아버지처럼 아주 천천히 유유자적하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생활에서 그 널널함 있잖아요. 널널함을 즐기면서, 미국은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완전 젖어가지고 그냥 널널하게 살면서 더 이상 공부도 안 하고 논문도 안 읽고 그냥 하루 그냥 회사 가면 그냥 그 주어진 일 하고 집에 와서는 룰루랄라 놀고 주말에 룰루랄라 놀고 전혀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예전에 그 학생 때 그 열심히 살던 거 다 없어지고 그렇게 룰루랄라 인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 친구도 거길 벗어나려고 다른 데 면접 뭐 여러 군데 봤어요. 그리고 랭킹 정말 떨어지는 회사도 면접 많이 봤는데 요새는 전화 면접도 통과 못 한대요. 전화 면접은 거의 뭐 1차 면접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도 통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랭킹보다는 본인의 어떤 연구 핏이 중요한 것처럼 실리콘밸리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본인이 다음 레벨로 갈 때 어떤 성공을 보장받지 않아요. 오로지 본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뭔가 연구한 내용이 더 큰 회사, 더 좋은 회사로 갈 때 그 회사의 핏과 맞아야 더 좋은 연봉을 받고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실리콘밸리 가려고 뭐 굳이 미국에서 계속 사실 분들은 안 그러셔도 돼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자, 그렇다면 실리콘밸리에 사는 게 의미가 없냐? 그렇진 않아요. 실리콘밸리에 살 때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실리콘밸리를 그 지역에 그 되게 좁은 지역이에요. 좁은 지역에 되게 많은 회사들이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요, 일단 이직하기가 되게 편해요. 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들은 회사가 막 밀집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만약 이직을 하려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적어도 뭐 차로 1시간이나 2시간 이상 떨어진 직장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미국이 워낙 땅이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출근길이 귀찮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회사에 다니기 위해 A라는 회사 근처에 집을 구했는데, 이직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출퇴근길이 예전에는 한 10분이면 15분이면 차로 가는 거리였는데, 이직을 하게 되면 1시간, 1시간 반 출퇴근 편도를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이직을 할 때 대부분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이고, 실리콘밸리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아주 좁은 그 동네 안에 정말 회사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직이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럼 A라는 회사도 우리 집에서 뭐 20분 거리예요. 이직을 해도 B라는 회사로 이직해도 20분 거리, C로 이직을 해도 20분 거리, D로 이직해도 20분 거리, 다 고만고만한 그 동네 안에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할 때마다 이사를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되게 아주 용이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회사를 일해보기 전까지는 그게 본인한테 잘 맞을지 잘 모르잖아요. 오로지 그냥 언론에서 말하는 기업 이미지랑 그냥 본인이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책에서 봤던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떠올리는 어떤 그런 기업의 이미지가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거기서 하는 일들이 적성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 가는 게 좀 부담이 있어요. 근데 실리콘밸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직하는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늘 그냥 살던 집에 살면서 회사만 옮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직업 선택을 할 때 초이스가 더 크다는 거, 그거는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란 땅이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옮길 때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게 되게 귀찮아요. 그리고 이사 갈 때마다 뭐 물건 하나씩 꼭 깨지고, 그리고 이사를 갈 때 미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지리도 새로 익혀야 되고, 그리고 지역마다 또 문화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 뭐 이직을 하고 싶다, 혹은 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다양한 어떤 회사들을 경험해 보고 싶다 하면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실제로 살아보고 일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해야 이해가 쉽기 때문에 서울을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강남을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가면은 차 막히고 사람 너무 붐비고 어디 가나 좀 이렇게 여유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좀 싫어가지고 사실 강남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그 서울 인근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경기도 일산이고 두 번째가 경기도 분당이에요. 분당.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도시들은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좀 공원도 넓고 좀 사람과 사람 사이 간격도 좀 넓고 뭔가 좀 여유가 있어요.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저 일산의 그런 호수공원 같은 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파주 헤이리의 그 아주 여유로운 분위기, 그런 데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는 거,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강남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에 계속 유입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이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들이 계속 강남으로 상경해서 강남에서 집 사고 뭔가 그러고 있어요. 그게 그분들에게 뭔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 고향에 내려가서 나 서울 강남 살아. 그게 뭔가 그 사람들에게 프라이드가 되고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실리콘밸리가 그래요. 그래서 정작 미국 사람들은 실리콘밸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이 실리콘밸리라는 말 자체에도 자부심이 어떤, 사실 약간 이게 실리콘밸리 계속 하는 게 사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부심을 좀 실어서 말하는 표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정작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미국인들은 본인의 동네를 실리콘밸리라고 잘 표현을 안 해요.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베이 에어리아라 그래요. 베이 에어리아. 왜 그러냐면 그 실리콘밸리가 지도를 보면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그 베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이죠, 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베이 에어리아라 그래요. 그냥 그 지역에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를 실리콘밸리 하면서 막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러는 건요, 여기 계속 유입되는, 이 동네 계속 유입되는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리고 정작 여기 토박이들은 여기를 베이 에어리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실리콘밸리란 단어를 그 해외에 그런 본인 외국인들 본인의 국가에서 뭔가 기술의 상징처럼 계속 그런 신문 기사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살았다, 자기가 실리콘밸리에 회사를 다녔다,
이게 이런 외국인들한테는 뭐랄까 본인들의 어떤 굉장히 자부심이고 뭔가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어떤 상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실리콘밸리에 계속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화는 사실 미국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정말 미국적이고 미국 특유의 그런 뭐랄까 널널한 삶 있잖아요. 그 9시 넘어서 출근하고 5시 전엔 퇴근하고 주말엔 일 안 하고 널널하게 뭔가 살면서 본인 연구에 집중하면서 삶을 인조이하면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삶을 정말 원하시면요. 비실리콘 지역이 더 좋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 시골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정말 좋아요. 그렇다면 실리콘밸리 지역에 워라밸이 안 좋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현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 기업에서 어떤 취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워라밸이에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사실 연봉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일과 가정의 삶이 잘 밸런스가 되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은 그 회사를 관둬버려요. 그래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워라밸이 잘 돼 있어서 직장을 다녀도 뭐 아들이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혹은 워킹맘으로서 일하시는 어머니들 보통 직장 출근하기 전에 자녀들 뭐 유치원에 데려다 주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 데려다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근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워라밸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끼리 밥을 먹고 제 아들이 유치원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 제가 직접 데려다 줘요. 그래서 아버지인 제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가끔 뭐 유치원 선생님이 저한테 할 말 있으면 뭐 들은 다음에 피드백 해주고 그 다음에 회사로 출근해요. 그래서 회사 출근하면 보통 9시 반에서 좀 늦게 가는 날은 9시 50분쯤 출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퇴근할 때는 보통 4시 반에 집에 와요. 좀 늦게 오는 때는 5시.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5시에는 와요. 그래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죠. 보통 이런 게 워라밸이죠. 주말에 출근 안 해요. 그리고 미국 명절 빨간 날 다 쉬어주고요. 이런 게 워라밸이에요. 그래서 현대 미국 직장에서 워라밸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안 지켜지면 미국인들은 대부분 그런 회사는 안 다니고 말아요. 에이 돈 안 벌고 말아.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워라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매니저들한테 항상 워라밸 잘 챙기라고 모니터링하고 항상 이렇게 푸시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본인 회사에 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문화적인 충돌이 하나 일어나는데, 자, 외국인 출신들 뭐 있다고 쳐보시죠. 뭐 여기서 또 외국인 차별하자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문화적인 현상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한국인이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 한국인이 한국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녔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보통 대기업 다니면 야근도 많고 주말근무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이 미국에 진출을 했어요. 뭔가 뭐 유학을 오든지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하든지 해서 미국 진출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워낙 실리콘밸리 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진출을 하고 싶겠죠. 그렇게 실리콘밸리 진출해서 열심히 살아서 매니저가 됐어요. 근데 본인이 한국에서 그 열심히 살던 그 습관이 어디 가지 않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본인이 사는 건 좋은데 부하 직원에게 그런 삶을 강요하는 매니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하 직원에게 막 일을 많이 주고 막 저녁에 막 10시, 11시에도 자기가 이메일 보낸 거에 응답을 하고 주말에도 자기가 보낸 이메일에 응답하라고 그렇게 푸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국 직원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인들은 그 팀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아는 한 한국인 유학생 출신 분이 미국에서 매니저로서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막 하던 습관대로 막 부하 직원들한테 야근시키고 막 주말 근무 시키니까 부하 직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결국에는 이 사람을 해고시켜 버렸어요. 왜 해고시켰냐면 미국 관점으로 이거는 불링 매니저라고 그래요. 불링 매니저를 한국말로 하면 깡패 상사, 즉 야근시키고 막 주말 근무 강요하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불링 매니저예요. 그래서 인사과에서 불링 매니저 찍혀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미국에서 해고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한국 기업에 임원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요, 워라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하 직원들에게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강요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외국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돼요. 그래서 현대 미국 사회는 직장 생활할 때 워라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일해도 되는 어떤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본인 상사로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외국인도 실력만 있으면 받아주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적이지 않게 막 이렇게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강요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회사 인사과에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으로 매니저가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회사들은 주기적으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본인 매니저가 본인을 잘 대해주냐. 근데 사실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에서는 이런 설문조사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왜냐면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은 워낙 그 미국식 워라밸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설문조사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실리콘밸리 지역 회사들은 워낙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미국적이지 않은 그런 야근하는 나라에서 온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계속 막 이렇게 야근 문화를 막 밑에 이제 직원들한테 막 강요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회사 인사과들은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본인 매니저가 본인에게 뭔가 그런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과도한 일을 시키냐, 그래서 당신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냐, 막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 유학 와서 잘 풀려서 실리콘밸리에 잡을 잡았다 쳐보세요. 근데 여러분 매니저가 뭐 한국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야근해도 야근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오래 살다가 오신 분이 여러분 상사로 만약에 와서 미국에 와서는 이제 좀 미국식으로 미국의 관습을 따라줘야 되는데, 그 전혀 미국적이지 않은 그 관습으로 여러분을 막 푸시하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런 설문조사 했을 때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제 상사는 저에게 야근을 시키는, 주말에도 막 회사 나오고 혹은 주말에도 막 노트북 켜고 일하라고 강요하는 불링 매니저입니다 라고 보고할 자신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하다 오시는 분들은 이런 걸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냥 좋게 항상 이렇게 설문을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미국은 정글이고, 미국에서는 본인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대우 받은 만큼 일해줘야 되는 그런 냉정한 프로들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은 연봉 받고 남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뭐 다른 팀, 본인이 일하는 회사 다른 팀 애들은 다 9시 출근 5시 퇴근하는데, 혹은 주변에 뭐 자기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본인만 막 저녁 늦게까지 막 10시 11시까지 평일날 노트북 켜고 일을 하고 메일 써야 되고 주말에도 노트북 켜고 그런 삶이 막 이렇게 본인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 매니저가 불링 매니저인 거예요. 그런 거는 인사과에 보고를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미국 회사들은 워라밸이 현대 미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링 매니저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거하기 전에 물론 가이드라인을 주겠죠. 그 매니저에게 부하 직원들의 워라밸을 잘 챙겨주세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워라밸은 스스로 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돈 받은 만큼 일해주고 일한 만큼 돈 받는 그런 프로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남들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본인만 야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 매니저를 만약에 그런 어떤 야근하는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 미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본인 매니저가 되시면 그 인사과에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질문, 그 구독자분께서 물어본 질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질문. 실리콘밸리에서만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인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연봉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앞서 그 많은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요 질문만 딸랑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매우 오해할 수 있어요. 미국에 안 살아보신 분들은. 그래서 앞서 그렇게 제가 긴 시간 동안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실리콘밸리에서만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냐? 다른 데서도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냐? 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실리콘밸리에서 일단 집값이 비싸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집값이 비싼 동네예요. 그래서 사실 물가가 비싸다는 거는 집값이 비싼 거예요. 뭐 다른 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실리콘밸리 슈퍼마켓 가서 여러분이 콜라 한 병을 사서 먹어도 그 가격이고,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시골 동네 가서 슈퍼마켓 가서 콜라 한 병을 사 먹어도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집값 때문에 실리콘밸리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집 구매하고 뭐 모기지하고 이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주 단순하게 렌트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그냥 전형적인 어떤 미국식 하우스 있잖아요. 미국식 하우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그만한 집, 뭐 방 뭐 한 세네 개 있고, 그 다음에 본인 차고 있고, 앞마당에 잔디밭 있고, 뒷마당에 잔디밭 있고, 뭐 요런 전형적인 그냥 조그만한 미국식 하우스 있잖아요. 뭐 요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렌트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요런 집을 렌트하는데 한 4,000불 정도 들어요. 아시겠죠? 이런 데가 만약에 싫고 그냥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뭐 투베드룸 뭐 요 정도 아파트를 만약 한다면 약 3,000불 정도 들어요. 그런 정도의 렌트가 예상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 시골이라 하면 또 너무 하고, 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말고 일반적인 어떤 대도시의 서버브 지역, 교외 지역, 좀 한적한 교외 지역, 요런 데는 아파트 뭐 이런 동급의 아파트 렌트비가 한 달에 한 1,500불 정도 해요. 자, 그러면 실리콘밸리 지역은 3,000불이라고 했죠, 제가. 그리고 이런 서버브 지역에서 만약에 미국식 하우스를 렌트한다면 약 2,500불 정도 한다고 쳐보죠. 자,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아파트가 아닌 하우스 렌트를 하면 4,000불 정도 든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실리콘밸리에 사는 거 대비 이런 일반적인 대도시의 서버브 사는 거가 생활비가 한 달에 1,500불이 더 싼 거예요. 즉 실리콘밸리에서의 삶이 한 달에 1,500불이 더 들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집값이 비싸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1년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1,500불 곱하기 12를 해보세요. 그럼 얼마죠? 18,000불이죠. 그냥 계산 쉽게 하려고 대충 2만 불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실리콘밸리 지역과 비실리콘밸리
지역의 생활비 차이가 2만 불인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연봉을 만약에 똑같이 준다면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안 가려고 그러겠죠. 실리콘밸리 회사의 인사과는 바보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과에서 연봉 책정할 때 늘 하는 게 뭐냐면 마켓 트렌드 분석이에요. 주변 집값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사에서 연봉을 얼마나 주는지 맨날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인사과의 주된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실리콘 지역 대비 실리콘밸리가 연간 2만 불 정도 더 생활비가 든다면 연봉을 2만 불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반적인 미국의 대도시 서버브에 있는 대기업들이 예를 들면 연봉을 10만 불을 준다고 하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는 12만 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거예요. 즉 연봉은 결국엔 본인이 받는 돈에서 그 알짜배기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즉 연봉 빼기 지역 어떤 집세 이런 것들을 인사과에서 다 책정을 해서 그 알짜배기 금액이 다른 지역에 있는 동급의 회사와 같아지도록 그걸 밸런스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즉 실리콘밸리를 사나 실리콘밸리 지역에 살지 않나 어떤 동급의 엔지니어들은 결국에는 알짜배기 남는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 살아보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인터넷 개인 방송이나 블로그 같은 걸로 막 실리콘밸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럼 가장 많이 여러분이 접하는 정보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어떤 개인 방송이나 블로그를 가장 많이 할 거예요. 실리콘밸리 절대 오지 마세요. 연봉은 높지만 이것저것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절대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을 가장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영상들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되게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봉에서 그 생활비를 뺀 남은 알짜배기 금액이 다른 지역과 같아지도록 인사과에서 조율을 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실리콘밸리 살아서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사과에서 B급의 인재로 책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를 욕하면 실리콘밸리는 억울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살아서 본인이 살기 힘든 게 아니라 본인 인사과에서 본인 연봉을 책정할 때 B급의 인재로 책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아는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살고 있고 A급 인재로 책정되신 분들은 연봉 잘 받고 여유롭게 잘 살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을 들을 때 본인이 잘 판단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B급의 사람의 조언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B급보다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산다고 해서 인생이 막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능력이 있다면 실리콘밸리 살아도 그만큼의 연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오지 말라고 막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B급의 사람들 그걸 까보면요 정말 B급의 인재이거나 아니면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 인턴 정도 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실리콘밸리 가지 말아야겠다 막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그런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으면 가셔야죠. 아시겠죠? 그리고 꿈을 가지세요. 미국 왔으면 실리콘밸리도 한번 경험해보고 한번 찍고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죠? 뉴욕 맨하탄도 마찬가지예요. 맨하탄도 아파트 하나 렌트 하려면 3,000불이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 검색해보면 막 맨하탄을 주제로 막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종 맨하탄을 주제로 영상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맨하탄 절대 오지 마세요 막 이런 주제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보면요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실 그 사람도 그 사람 다니는 직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직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과에서 연봉 빼기 그 지역 생활비를 뺀 알짜배기 금액이
맨하탄 아닌 지역과 비슷하게 책정을 한다니까요. 즉 다시 말하면 맨하탄의 삶이 힘든 건 그 사람이 맨하탄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회사의 B급 인재로 책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급 인재로 받으면요, 결국엔 그 알짜배기 금액, 연봉 빼기 생활비가 그 알짜배기 금액이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하탄의 그 비싼 물가가 무색할 만큼 좋은 연봉을 받고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능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 하시고요. 그런 영상 보시고 좌절하고, 나 맨하탄 가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맨하탄에 있으면 가셔야죠. 본인이 하고 싶은 직장이 거기 있으면 꿈을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또 구독자분의 질문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 그런 데서는 비싼 연봉을 받지 않냐? 마찬가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똑같은 등급의 인재로 책정을 받으면 실리콘밸리 지역 대비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가 차이만큼, 아까 말씀드렸죠, 2만 불 차이 나는 지역이 있다면 2만 불만큼 연봉 덜 받는 걸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연봉이 실리콘밸리에서 12만 불을 받는 사람이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으로 이직하게 되면 연봉이 1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2만 불 못 받아서 더 삶이 힘들어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물가가 그 지역은 더 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불 받아도 실리콘밸리 12만 불 받는 거랑 똑같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